이단 신천지가 건물 용도 변경을 허가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일자 취소 결정을 내린 경기도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8년부터 신천지 건축 반대 운동을 해온 고양 시민들은 대규모 거리 시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교회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피해를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 재개발 2구역 안에 있는 3곳의 교회가 재개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에선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속에 최근 큰 홍수 피해를 입은 케냐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경기도 고양시가 지난해 말 이단 신천지 측 건물의 종교시설 용도 변경을 허가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일자 직권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천지 측이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천지 건축 반대 운동을 해온 고양 시민들은 대규모 거리 시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양 시민들은 지난 2018년 신천지 측이 일산 동구 풍동의 한 물류센터 건물을 사들이자 지역 교계를 중심으로 신천지 건축 반대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고양시가 석연찮은 이유로 신천지 측의 대규모 종교시설 용도 변경 신청을 허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고 또다시 시민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인들까지 가세해 석연찮은 용도 변경 허가 과정을 문제 삼자 고양시는 지난해 말 신천지에 내준 종교시설 용도 변경 허가를 직권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양시 일산 동구 풍동 일대 아파트에 신천지 아웃 현수막이 재차 등장했습니다. 신천지가 최근 고양시의 용도 변경 허가 직권 취소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행정소송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요. 지금 풍동 전체 입주민들이 지금 걱정이 너무 많아요. 특히 학부형들이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밤잠을 못 잘 정도로 불안하거든요, 사실은. 풍동 신천지 건물 반경 2km 안에는 20여 개 대단지 아파트와 17개 초중 고등학교가 있어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더 큽니다. 지난 1월에는 반사회적인 신천지의 지역사회 진출을 막기 위한 고양시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가정파괴 종교사기 이단 사이비는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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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단 신천지가 대형 로펌을 앞세워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양시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도 다음 달 4일 풍동 신천지 건물 앞에서 대규모 맞불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집회에는 지역 교계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신천지 진출 반대 서명 운동도 벌입니다. 일단은 아파트 대표님들이 지금 하나 둘씩 이렇게 플랜카드를 걸면서 이렇게 좀 반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들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도 한편으로는 반대 서명지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고양시 관계자는 신천지가 제기한 이번 행정소송을 주요 소송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신천지 측이 대형 로펌을 선임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 변호사 선임을 마치고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도시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교회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피해를 겪는 사례가 많은데요.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 재개발 2구역 안에 있는 3곳의 교회가 재개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승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성남 상대원동에 있는 성안교회. 교회 입구로 들어가는 길목에 천막교회가 설치됐습니다. 교회 입구는 철문으로 막혀 예배당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1971년 상대원동에 개척한 성안교회는 53년 동안 이웃을 섬기며 예배를 드려왔지만 재개발로 인해 하루아침에 예배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성안교회의 용역이 들이닥친 건 지난달 22일. 예배당에서 쫓겨난 교인들은 길거리에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유했던 분량의 땅 위에 교회를 다시 세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50년이 넘도록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 성안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합이 당초 성안교회에 제시한 종교부지는 약 575제곱미터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배당과 교육관 부지를 더하면 1080제곱미터에 달한다며 조합이 종교부지를 과소평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안교회는 조합의 1:1 대토를 요구했지만 조합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안교회와 같은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상대원 침례교회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첫 모임을 교회 지하에서 했을 정도로 재개발 사업 성공을 위해 협력했지만 돌아온 건 강제 집행입니다. 조합은 지난달 25일 상대원 침례교회를 상대로 강제 집행을 시도했지만 교인들의 극렬한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합의 강제 집행에 놀란 교인들은 교회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24시간 돌아가며 예배당을 지키고 있습니다. 상대원 침례교회는 교회 부지보다 많은 종교 부지를 조합이 제시한 경우입니다. 문제는 조합 측이 종교 부지 비용을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책정해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교회는 비싼 토지 구입 비용으로 교회 건축이 어렵다며 조합 측의 협상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상대원 2구역의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협상 없이 계속 강제 집행을 시도할 시 모든 관공서, 시청, 법원, 경찰서가 위험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처럼 100% 사고 위험이 있음을 밝혀둡니다. 상대원 재개발 2구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는 또 있습니다. 성광교회 역시 언제 조합이 강제 집행을 시도할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월 성광교회가 법원에 제기한 강제 집행정지 가처분에서 승소해 시간을 조금 더 벌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교회 주변 건물들이 철거되기 시작하면서 교인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광교회 요구사항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만큼인 140평 이 땅에 교회를 지어주든지 비슷한 조건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비용을 부담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대원 재개발 2구역에는 모두 5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규모가 큰 한 교회는 기존 예배당을 존치하기로 했고 다른 한 곳은 현금 청산 후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에 참여하기로 한 성안교회와 성광교회, 상대원 침례교회 3곳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CBS는 조합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조합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교회 교인들은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합 측이 하루라도 빨리 협상에 응해주길 촉구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목사고시 응시자가 100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지난 15일 목사고시를 실시한 결과 모두 997명이 응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목사고시 응시생 수는 2013년 164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9년 1447명, 2023년 1099명 등 매해 단계적으로 하락해오고 있습니다.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제4차 로잔대회를 앞두고 전국 13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중보기도회가 열립니다. 로잔대회 한국준비위원회는 대회 성공을 위해 7월 14일 전국 13개 지역에서 기도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거점교회로는 강남 중앙침례교회와 지구촌교회, 남군산교회, 신길교회 등입니다. 한편 한국준비위는 현재 215개 나라에서 8,855명이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독사학 숭실대학교가 최근 서울 숭실세움 7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대학인 숭실대학교는 1897년 평양에서 시작됐지만 1938년 일제 신사참배 강요에 항거하며 자진 폐교했고 지난 1954년 서울에서 재건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철학과와 사학과, 영어 영문학과 등 서울 숭실 재건 당시 최초 설립된 5개 학과가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감사예배와 체육대회, 한국기독교박물관 견학, 학술 심포지엄 등의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장범식 숭실대 총장은 숭실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 순간의 감동이 재현됐다며 숭실의 역사와 자긍심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숭실을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삼아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최근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평화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뮤지컬 배우 최정원 씨와 바리톤 김동규 씨, 청주 시립합창단 등이 참석해 멋진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한교총은 문화예술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 아동센터 아동들과 다문화 가정을 초청해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교총은 오는 7월에는 군산에서, 9월에는 서울에서 평화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독 NGO 굿피플이 최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몽골 공립학교 3곳에 친환경 LED 조명을 지원했습니다. 굿피플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외곽 지역에 위치한 공립학교 3곳은 조도가 낮은 형광등을 사용하고 있어 학생들의 눈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며 건물 전체의 형광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굿피플은 LED 조명은 형광등에 비해 전력 효율이 30% 이상 높아 전기세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교실과 복도, 화장실 등을 보수하고 전기 배선을 점검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천수 굿피플 회장은 새롭게 바뀐 교실에서 학생들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최근 큰 홍수 피해를 입은 케냐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케냐는 최근 몇 년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지난 3월 우기가 시작된 이후엔 엘니뇨에 따른 기록적인 폭우로 홍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가 200명을 넘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케냐에서 조규보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갑자기 산 위에서 막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그 물이 모여가지고 엄청난 큰 물이 돼서 그 계곡에서 폭포처럼 한 50m 이상의 높은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산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계곡이 그냥 터졌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터져가지고 그 안에 막 그냥 집채 많은 돌들 막 엄청난 그런 돌들이 마을로 들이치면서 우리 마을만 약 50가구 그냥 휩쓸고 그냥 한 10분 정도 새벽 2시에 그냥 물이 막 그냥 쓸고 가버렸어요. 그냥요. 쓰나미처럼. 그래서 한 175명이 그냥 물에 쓸려 죽었고 시신도 지금 5가구를 아직도 못 찾고 있고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요. 집에 흔적이 없어요. 완전히 싹 쓸고 가버려가지고 지금 계속 장례식을 하고 있고 아마 한 가족이 그냥 모두가 다 그냥 물에 휩쓸려가는 그리고 세 가정이 할머니 할아버지 가정 그리고 아들 가정 손자 가정 세 패밀리가 사는 그런 가정이 그냥 전체가 그냥 몰살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마을이 그냥 쑥대밭이 됐다고 할까요?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케냐가 2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2년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나면서 식량 경보, 주의 경보까지 났었거든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고 그 싱글맘들이 자녀들 독살시키고 자기들 죽고 그런 막 사태들이 그냥 여기는 심각하거든요. 굶어 죽는 일들이. 그랬는데 갑자기 또 비가 오면서 케냐 전체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곳곳에 물 난리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2년 동안 비가 안 왔고 갑자기 이렇게 쏟아내린 거예요. 시대가 성경적 그런 마지막 시대가 된 것 같고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했다고 할까요? 자연을 잘 돌보지 못했다? 어떤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제 그게 많이 깨져서 이런 재해들이 계속 다가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재해들이 더 일어날 것 같고 위기 관리에 대한 대처들이 참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또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막 그러니까 모든 세계 지구촌 구석구석에 이런 일들이 충분히 앞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한국의 교회나 각 교단에서도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짜 복구를 상상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포크레인으로 냇가를 파가지고 벽돌을 세워서 벽을 만들어서 냇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뭐 거대한 바위들이 막 그냥 마을을 막 덮쳐버렸거든요. 바위 마을이 된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는지 정말 힘들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일단 매일 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시체 끄집어낼 때마다 막 오열을 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을 위로하면서 매일같이 예배 드리고 점심 이렇게 피딩 사역을 하고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싹 쓸고 갔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그분들에게 이제 그냥 임시 거주처를 함석으로 지금 집을 지려고 오늘 지금 사실 그거 사러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함석을 사서 임시 거주처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제일 큰 문제가 물이 없어서 물 문제, 식량 문제. 먹고 살 수 있는 물하고 식량하고 잘 수 있는 거 의식주 문제예요. 의식주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수혜자들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복음으로 그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일 예배 드리고 식량 나눔하고 임시 거주지를 만들고 돌봐줘야 되는데 그 돌볼 수 있도록 그게 돈이 필요하네요. 보니까요. 돌볼 수 있는 그런 돈들이 또 모금이 됐으면 좋겠고 내일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여서 긴급 구호 센터를 만들어 갖고 지금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수해 입은 분들을 위해서 매일 예배드리고 급식하고 그분들을 임시 집도 만들어서 주는 그런 일들을 한 3개월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긴급 구호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제 케냐는 지금 기독교 국가 이제 70%가 기독교인데 지금 케냐라는 곳은 동부아프리카의 관문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케냐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사수하고 그래서 복음을 지켜내는 동부아프리카를 살려내는 그런 나라가 좀 됐으면 그런 중보기도를 좀 많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규보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낮부턴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8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